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대곡 수사선 개통이 이제 3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해선 전체 노선 연결에 열광하는 사람인데요. 첫 개통 열차를 타고 싶은 노선이 바로 대곡 수사선입니다. 일산에 20년 넘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드디어 서해선 수도권 전철 연결 노선인 대곡 수사선을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타볼 수 있어서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입니다. 길고 긴 연장 사업 끝에 23년 6월 30일 개통입니다만 조금 더 빠른 개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손잡고 추가 설계비 1,000억이 더 들어가는 난공사였는데요. 중간에 설계 변경과 한강 하저터널 공사에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많았던 노선입니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수주한 대장 홍대선 역시 가양대교를 건너는 하저터널 공사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대곡 수사선 공사를 통해 이미 경험한 실드 TBN 공법을요, 대장 홍대선 공정에서는 정말 그 저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장 홍대선은 연장 없이 31년 개통을, 아니 30년 개통까지도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잠깐 그 전에 대한민국 부동산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도권 지하철은 총 몇 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지하철 순위를 매긴 해외 발표를 보니 수도권에만 무려 23개의 노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탑을 차지한 이유는 와이파이가 가능하다는 점, 가성비 좋은 요금과 환승이 편리한 점 등에서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지하철 노선을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한강 하저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은 몇 개일까요? 수인 분당선과 5호선이 바로 한강 하저터널 구간을 지나는 노선입니다. 현재는 2개의 노선이고요. 대곡 수사선이 개통되면 3개의 노선이 됩니다. 서울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 중인 8호선 별내 연장선 또한 한강 하저터널을 지나는 노선이고요. 현재 공사 중이고 덕은 지구의 희망인 대장 홍대선 역시 가양대교 구간을 하저터널을 통해 덕은역에 도착하니까요. 이제 총 4개의 노선이 한강 바닥 지하를 통과합니다. 개인적으로 지하철이 도대체 어떻게 한강을 지나는지 무척 궁금해서요.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짧은 지식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미래의 한국철도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인데요. 대한민국의 지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도를 볼 때마다 그 어떤 미술품보다 명작으로 보이고 가슴이 뭉클한데요. 1800년대 우리는 김종우라는 위대한 지리학자를 배출한 민족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후손들이 이렇게 첨단 인공위성을 통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대곡 수사선은 좀 더 큰 틀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까지 개통이 되면 이제 서해안을 가기 위해서 횡으로 서울을 들렸다가 다시 종으로 그야말로 종횡무진하는 일은 없어지게 되는데요. 자동차 이용 시에도 오직 중동과 장수 IC의 그 끔찍한 트래픽 구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 서남권과 경기 북부 시민들은 이제 대곡 수사선을 통해서 소사 원시선 이용과 향후에는 신안산선 이용까지 가능합니다. 일산역에서 안산까지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고양시에게 주는 파급력이 정말 큽니다. 제가 예전에 안산, 하성도 일 때문에 참 많이 다녔던 지역인데요.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장시간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장수 IC까지의 그 지루한 트래픽 없이 지하철로 안산을 간다는 것은 정말 원더풀 코리아입니다. 더 나아가서 24년 6월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 전철까지 연결되면 화성 송산역에서 충남 홍성까지 시속 250km로 달리는 고속 이음열차를 이용하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서해선 복선 전철은요. 평택 안중역을 지나면 이 경부선 KTX와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제 충남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0분이면 도착이 가능한 시대가 곧 열립니다. 또한 이 화성 송산역 주변에는 공룡화석지 인근의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국제 테마파크가 준공 예정인데요. 조금 3년 정도 뒤로 밀려서 29년에 1단계 준공을 하고요. 34년도에 2단계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송산역까지 연결되는 구간도
이 서해선 복선 전철과 함께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관련한 세부적인 이 서해선 복선 전철과 신안산선 연결되는 부분은요, 별도의 영상을 또 준비를 해야 될 정도로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노선입니다. 서해선의 전체 연결은 대한민국 철도 지도에 거대한 한 획을 긋는 놀랍도록 획기적이고 파급력을 지닌 노선입니다. 미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세대는 서해선 라인을 통해서 북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훗날 유라시아로 넘어가는 철도 노선이 되는 그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노선입니다. 서해선을 따라 토지의 가치를 보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화성 평택이 주식으로 치면 미래 성장주, 가치주에 해당하는 구간이 바로 평택과 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물류와 산업 전반을 책임지는 이 서해 라인은요,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노선입니다. 이 중요한 핵심 축을 잇는 서해선의 대곡소사선의 개통은 그야말로 고양시나 강서구 또 부천시에도 굉장히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곡역 같은 경우는요,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있고 고양시 내에서는 사실 미래 입지 가치로는 최고인 펜타 역세권 입지입니다만 개발 진행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고 당분간도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장항동 지구가 더 빠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고양시의 재정상 동시 진행 개발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창릉 신도시 개발까지 맞물려 있어서요. 먼저 대곡소사선이 개통하게 되면 5개의 노선의 환승이 가능합니다. 대곡역 3호선에서 대곡소사선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역까지 가면 황금 노선인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마곡과 강남을 지금보다 빠르게 20분대, 40분대로 진입 가능합니다. 여기에 고양시에서 김포로 가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었던 지금과는 다르게 김포 골드라인도 이용할 수 있고요. 김포 고천, 풍무동, 4호동까지 진입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리고 이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요, 인천공항까지 자동차가 아닌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양 시민에게는 보다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선사합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현재도 부천 종합운동장은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7호선을 통해서 강남구청까지 가려면 무려 20정거장을 가야 하지만요, 대곡소사선을 통해서 김포공항역으로 가셔서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요. 5호선 역시 중요 업무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이고요. 코엑스를 사이에 둔 삼성역과 봉은사역까지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9호선의 경우 강남 진입은 빨라지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9호선의 경우 현재도 열차는 6량 열차이지만요, 대곡소사선 개통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적어도 8량으로 늘려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있는 노선이 바로 9호선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한 채 한승 구간만 계속 늘어나는 지하철 개통은 앞으로 또 남은 과제로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통 인프라를 가지게 되는 부천시와 강서구와 고양 시민들에게 대곡소사선은 그야말로 서북과 서남 연결은 물론 동남권까지 연결해주는 황금 노선입니다. 또한 일산 서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산역까지 강남 업무지구와 마곡의 업무지구 이용은 출퇴근 트래픽 구간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물론 파주 운정 신도시 역시 경의중앙선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GTX-A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철도 불모지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요. 이 경의중앙선 라인을 따라서도요, 이렇게 일산역까지 오시면 대곡소사선을 통해서 마곡까지 또 강남까지 지하철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여름날 시원하게 뿌려주는 소나기 같은 빗줄기인데요. 세월의 문제이지 향후 운정역까지 연장은 결국 진행이 될 거고요. 북한까지 이어질 유라시아 철도를 장기적인 개통으로 보고 있는 노선이 서해선과 경의선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서해선 전체의 노선을 놓고 본다면 현재 소사 원시선을 중심으로 서해안을 따라서는 서해선 복선 전철이 들어오는 거고요. 경기 북부 쪽으로는 대곡 소사선의 연결로 이 라인이 이렇게 종으로 하나의 라인이 길게 연결된다는 것은 정말 향후에 홍성에서 또 장항선 연결까지 전라도 익산까지 철도 종단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곧 일어나게 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경기 북부권으로는 일산역까지 종으로 연결되는 정말 철도 역사에 큰 획을
획을 긋는 노선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곡 소사선을 통해서 철도 종단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버킷리스트에 추가를 했고요. 이왕이면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서요. 홍성에서 장항선을 타고 그 장항항에 내려서 군산을 들리고 또 다시 익산까지 가는 철도 종단 여행을 꼭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신안산선은 너무너무 중요한 노선인데요. 또 옆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이 신안산선도 제가 다시 한번 서해안벨트 개발 현안과 더불어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이 대곡 소사선 개통을 앞두고 이 고양시와 강서구와 또 이 부천까지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